민승호가 폭탄 테러 사건으로 사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875년 6월 조선 조정의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다시 흥선대원군 데리고 오라고 일어난 것 같은데요? 오, 맞습니다. 오늘 조한산 작은 별 맞네. 네, 맞습니다. 네, 신하들이 고종에게 흥선대원군을 복귀시켜 주십시오 라는 상소를 올렸거든요. 아버지가 고향에 내려가 있는데 왜 한양에 다시 불러올 생각을 안 하냐? 왕인 아들이 효를 다하지 않는다면서 고종을 압박을 한 겁니다. 조선시대에 아버지가 되게 나이가 들었는데 안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불효입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지방에 있으면 고종은 계속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너 왜 효를 행하지 않느냐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상소가 그냥 올라올까요? 아니죠. 아니죠. 흥선대원군. 그렇죠. 정치 구단 흥선대원군이 뒤에서 다 이거 함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복귀시키라는 그 상소를 본 아들 고종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는 남의 고륙지간을 이간질하려는 것으로 안팎을 선동하고 인심을 현혹시키는 자다.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이들이냐 하는 짓이다. 이 말은 나는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다시 조정에 복귀시킬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신하들 앞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고종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요, 흥선대원군을 복귀시켜달라는 상소는 끊이지 않고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어떻게 뭔가 해야죠. 본보기로. 그전에도 우리 여행 떠날 때도 항상 그랬잖아요. 네. 선조도 그랬고 그러면 그 뒤로 안 올라오지. 네, 고종은요 상소를 올린 이들을 하옥하고 차명에 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고종은 여론이 커지기 전에 싹을 잘라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여기엔 아마 이런 계산도 깔려 있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흥선대원군에게 그만하시지요 보여주는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치구단 흥선대원군 가만히 있었을까요? 흥선대원군은요 자신을 지지하던 신하들이 대거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결단을 내립니다. 1875년 6월 자신의 고향 경기도 양주에서 나와서 한양 운영궁으로 돌아가기로 한 겁니다. 자기가 애초에 아들을 거부한 의미에서 내려갔는데 근데 고종이 계속 강하게 나가니까 흥선대원군이 오케이 이번은 내가 끌어주마 하고서 그냥 조용히 서울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야 두고 봐라고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약간 자존심 상하는 일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렇네. 흥선대원군이 서울로 올라가면 트집 잡을 거리가 없어요. 지금.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무기 하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스스로 돌아갈 테니까 내 측근들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흥선대원군의 의도였던 겁니다. 기싸움을 한 거네요. 밀당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쟁쟁하게 했네. 네. 자, 근데 흥선대원군이 다시 운영국으로 돌아왔다? 사실 이건요 아들 고종과의 본격적인 대립을 암시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고종은 이 무렵부터 보란 듯이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펼쳤던 정책과는 정반대의 정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개화 정책. 네. 그리고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도 설치하죠. 바로 이겁니다. 통리기무아문. 자, 이 통리기무아문은요 외국과 교섭 통상을 위한 일도 하고요 국가 관련 기밀과 일반 정치까지 총괄하기 위해 세운 고종의 야심작이었습니다. 또 이때 고종은요 신식군대,
신식 군대인 별기군. 별기군. 네, 별기군도 창설합니다. 네. 아, 별기군은요, 근대식 군사훈련을 받았고요. 또 소총 같은 신식 무기까지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개혁 정책을 펼치는 고종의 행보를 흥선대원군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고종이 이 개화 정책에 박차를 가할 때쯤 고종의 야심찬 계획이 한순간에 꺾일 만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항상 조선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죠. 뭔가 하려고 했는데 빵! 하려고 했는데 바로 고종을 왕위에서 끌어내리려는 영모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오. 누군가 군대를 모아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고종이 있는 곳으로 쳐들어가 고종을 왕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한 겁니다. 자칫하면 조선의 왕 고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궁궐에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에 그 사실이 발각되고 맙니다. 영모를 일으킨 이들은 모조리 체포되어가지고요, 조사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종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영모를 일으킨 사람은 과연 누구일지, 자, 범인 정치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선은요, 군대를 모아가지고 무력으로 고종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스스로 왕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영모를 일으킨 주범 이재선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충격적이게도 이재선은 고종의 배다른 형이었습니다. 배다른 형. 네, 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재선은 바로 흥선대원군의 서자였던 겁니다. 아, 그래서 영모를 일으키고. 네,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실이 있겠죠? 네. 고종이 내려가고 이재선을 왕을 시키려는 아빠의 목적. 이재선은 아빠 말을 잘 듣는 아들. 흥선대원군이 계획한 거네요. 자, 이재선이 일으킨 영모 사건. 자, 그런데 이재선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그 실체를 알게 되면요, 흥선대원군이 영모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의심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선비였던 황현은요, 매천야록에 이재선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우리 예원 씨가 한번 그 문장을 좀 읽어주시죠. 이재선은 콩과 부리도 분간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콩과 보리도 구분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어리버리한 사람이 조선의 왕이라는. 그러니까요. 오. 그냥 허수아비로 세우는 거. 일부러 그런 사람만 찾은 거지. 오. 정황상 흥선대원군이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흥선대원군이 아들 고종을 노린 건가요? 흥선대원군이 직접 이 이재선 영모 사건을 주도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흥선대원군 같은 정치 구단이 직접 주도했다면 저렇게 허망하게 실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 이재선 영모 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다 흥선대원군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를 기획을 하고 그리고 군대를 모으는 모든 과정에서 흥선대원군이 최소한 묵인이라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거는 분명합니다. 흥선대원군은요, 아들 고종이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아들 고종을 죽여서라도 다시 권력을 얻고자 한 겁니다. 권력의 무서움. 진짜 무섭다. 이제는 아들의 자리를 빼앗아서라도 다시 조정에 복귀하겠다는 흥선대원군의 강력한 의지를 영모를 통해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신을 왕위에서 끌어내리려는 사람이 배다른 형 이재선이다. 게다가 이재선 주변에는 흥선대원군의 최측근이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종. 설마 하면서도 아버지 흥선대원군에 대한 분노가 치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영모 사건 가담자들, 즉
이재선을 왕으로 안치려 했던 흥선대원군의 측근 세력은요, 고종에 의해서 능지처참당합니다. 와 능지처참. 능지처참. 세게 나. 또 이재선 역시 제주도의 유배, 아. 이후 사사. 자, 그렇다면 영모의 주체로 의심되는 아버지 흥선대원군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또 증거가 심증은 있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맞아요. 상황인 것 같아요.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면요, 잡혀온 이들 중에서 누구의 입에서도 흥선대원군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과 고종, 그 부자 관계는 물과 기름처럼 이젠 절대 섞일 수 없는 앙숙 같은 관계가 되고 맙니다.